당신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며 힘들게 번 돈이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잠든 사이 국가의 거대한 자본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속에서는 지금 당신의 자산을 노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갑자기 국내 주식시장에 돈을 묶어두는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26년 1월 9일 재정경제부는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교하고 치밀한 경제성장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부르며 겉으로는 세금을 깎아주는 달콤한 선물처럼 포장해서 당신의 눈앞에 내밀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은 물고기가 배고플까 걱정해서가 아니라 잡아야 할 물고기가 다른 어장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 심각한 유동성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댐을 건설하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국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역할을 이 계좌에 부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의 핵심은 당신이 국민성장펀드에 돈을 넣고 오랫동안 빼지 않으면 투자 금액에 대해 파격적인 소득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축 장려가 아니라 개인의 자금을 동원하여 코스피 지수를 인위적으로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려는 거대한 시스템적 설계의 일부입니다. 특히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청년형 ISA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상품은 당장의 세금 면제를 미끼로 젊은 세대의 자산을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 묶어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과 당신의 자금이 묶이게 될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 촉세입니다. 이 새로운 계좌에 가입하면 청년 미래적금과 같은 다른 안전한 자산 형성, 지원 상품에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퇴로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한 예금에 잠들어 있던 돈을 위험한 주식시장의 연료로 태우기 위한 거대한 자금 이동 작전입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일반 국민의 돈 6천억 원을 모아 국민 참여형 펀드라는 이름으로 첨단 산업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미래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 분야들은 성장성이 높은 만큼 실패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0%까지는 국가 재정으로 막아주겠다는 후순위 보강 구조를 약속하며 당신을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라는 방어막이 과연 금융위기나 섹터 붕괴와 같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의 원금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우리는 이 화려한 세제 혜택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진짜 목적과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혹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한 자금은 성장 동력을 잃은 국내 시장을 떠나 더 안전하고 강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말라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강제로 수혈하기 위해 설계된 긴급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올해 목표로 잡은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통장에 잠들어 있는 여유 자금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펀드에 가입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의 불확실한 미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위험한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거대한 댐에 물을 채우기 위해 작은 물줄기들을 강제로 돌리는 것처럼 개인의 선택권을 세제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유도하여 특정 산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산업들이 정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정부가 약속한 20%의 손실 보전은 평범한 하락장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구조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종이 방패에 불과합니다. 민수 씨라는 가상의 30대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면 그는 당장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을 몇십만 원의 세금 혜택 때문에 이 위험한 계약에 서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웠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수년 동안 현금화할 수 없는 폐쇄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자산시장의 역사는 언제나 세금 혜택을 쫓아 들어온 순진한 대중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떠안고 결국에는 가장 늦게 탈출하는 비극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개인들의 자금 유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처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거창한 구호 아래 기업이 자사주를 팔아치워도 이를 이익이 아닌 자본거래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세금 원칙마저 변경했다는 다급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본래 기업의 실적과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인위적인 수급 조절과 세금 혜택으로 가격을 떠받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세제를 정비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주주 환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시장에 인위적인 호재를 만들어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 상승세를 미끼로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민성장 ISA로 끌어들이는 순환 구조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빨간색 상승 화살표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ISA의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단기 매매를 부추겨 장기 투자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 파는 행위가 허용되면서 장기적인 가치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기판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신호를 감시해야 하고 언제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신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 그들은 파티가 끝나기 전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는 냉정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주도 펀드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동안 외국인 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이는 당신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은 비상구 문을 쇠사슬로 잠그는 것과 같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을 때 당신의 탈출을 막아버립니다. 청년들에게 안전한 적금 상품과의 중복 가입을 금지한 것은 당신의 소중한 미래 자금을 오직 위험한 카드 한 장에 베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락장에서 자산 가치가 30% 이상 폭락한다면 정부가 약속한 몇 퍼센트의 세금 감면 혜택은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국민 참여형 펀드가 집중하는 섹터들은 악명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단 몇 달 만에 자본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거품과 붕괴의 영역입니다. 시스템적인 충격이 시장을 강타하면 정부가 보장한다는 20%의 방어막은 거래 시작 1시간 만에 증발하고 당신은 맨몸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당신은 세제 혜택을 잃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계좌를 붙들고 막연한 회복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매몰 비용의 오류를 정책적으로 무기화한 것이며 스마트머니가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동안 당신을 손실 구간에 마비된 채로 묶어두게 됩니다.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금 없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틈타 시장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묶여버린 적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동안 기업들은 이 유동성을 이용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신들의 물량을 떠넘길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주체는 팔고 가장 정보가 부족한 개인은 사들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금융위기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점 매수를 권장했던 목소리들이 결국 시장의 바닥이 무너지는 순간
침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무위험 국채 금리와 이 펀드들의 예상 수익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과연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만약 국내 시장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원화 가치마저 동반 하락하여 당신의 계좌 잔고가 그대로라도 실제 구매력은 급격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정부는 당신이 복잡한 세금 계산에 몰두하게 만듦으로써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먹구름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이 펀드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의 일일 거래량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거래량이 말라가고 있다면 덫은 이미 닫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생산적 금융이라고 부르지만 역사적으로 이 용어는 기관의 리스크를 가계로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6월에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될 때 어떤 제한 조건들이 붙는지 유심히 지켜보면 이 정책 뒤에 숨겨진 정부의 다급함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교묘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의 부가 녹아내리지 않도록 지켜낼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손실 보전 구조는 마치 튼튼한 방파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해진 높이 이상의 파도가 오면 무용지물이 되는 낮은 담벼락에 불과합니다. 20%라는 숫자는 당신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치일 뿐 시장이 그 이상 폭락할 때 남은 80%의 손실은 온전히 당신 몫입니다. 후순위 보강이라는 복잡한 금융용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당신을 구출하는 순서가 결코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금융위기 때 안전 등급을 믿고 투자했다가 구조화된 상품의 복잡성 속에서 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라는 낯선 이름의 투자처가 왜 갑자기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등장했는지,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벤처기업과 비상장 주식은 전문가들도 투자를 꺼리는 고위험 영역인데 정부는 지금 세금 혜택을 미끼로 그 위험을 일반 대중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화려한 슬로건은 당신의 탐욕을 자극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유동성의 대감이 바로 당신의 노후 자금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현금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는 공포를 이용해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당신을 변동성이 넘치는 투기장 한가운데로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과연 내 소중한 땀의 대가인 월급을 국가가 지정한 불확실한 미래 산업에 베팅하는 것이 옳은지 자문해 보십시오.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포기하고 ISA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확정된 이자를 버리고 확률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는 편도 티켓을 끊는 것입니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은 당신이 수익을 냈을 때만 유효한 이야기이며 원금을 잃은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공허한 약속입니다. 만약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그 모든 세제 혜택은 그림의 떡이 되어 당신의 쓰린 속을 더욱 긁어놓을 것입니다. ISA 계좌 내에서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한 것은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잦은 거래를 유발하여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만 불려줄 뿐입니다. 당신이 사고팔기를 반복할수록 수수료는 확실하게 빠져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쌓이는 피로감과 손실 가능성은 오직 당신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자사주 처분을 자본 거래로 인정해주겠다는 법 개정은 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줄 수 있는 합법적인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자사주를 팔 때 그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과연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데 당신은 뉴스를 보고 뒤늦게 계좌를 개설하며 그들이 버린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가계의 부를 기업의 자본으로 이전시키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공사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국가 경제의 성장판이 되어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노후가 으스러지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동요를 가라앉히고
차가운 머리로 시장이 보내는 미세한 균열의 신호들을 포착하여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은 사이클이 매우 강해서 고점에서 진입할 경우 원금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냉정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6천억 원을 쏟아붓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가 하나둘씩 켜지는 불안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국민 참여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폭풍우가 몰려오는 검은 바다를 향해 구멍난 구명조끼 하나를 믿고 뛰어드는 무모한 다이빙과 같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푼돈의 세금을 아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모은 원금을 절대 잃지 않는 안전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중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상품일수록 먹이 사슬의 최하단을 겨냥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 주변의 주식에 문외한인 친구들이 IS의 이 계좌 개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위험한 매도 신호입니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단적인 이 영역에서 개인 투자자는 눈을 가린 채 숲속에 던져진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환원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다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상속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돌려 이 거대한 유동성 공급 계획이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원화 가치의 급락 가능성을 심각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면서 달러를 환전해 나갈 때 국내 주식에 묶인 당신의 자산은 주가 하락과 환차손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장은 정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냉정한 이익 창출 능력과 펀더멘털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계좌가 국가의 성장 전략을 위한 걸음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정책 테마주의 비중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줄여야 합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달콤한 당근은 눈앞에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변동성이라는 채찍은 당신의 자산을 순식간에 난도질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청년이라면 눈앞의 이자 소득 비과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잣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투자 태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경계를 허무는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시장 유동성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뉴스를 있는 그대로 믿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행간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고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는 능동적인 감시자가 되어야만 살아남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손실을 입었을 때 발동되는 후순위 보강 조건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지급 유예나 보장 축소 조항이 깨알같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거대한 자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신만의 생존 벙커를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강령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당신은 조용히 현금을 확보하고 진짜 위기가 닥쳐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부도 은행도 펀드 매니저도 아닌 오직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당신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금융시장에서 3년은 영겁의 시간과 같아서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이 당신이 돈을 찾을 때는 차갑게 식어버린 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계좌에 파격적인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노쇠해가는 국내 자본시장을 젊은 세대의 유동성으로 어떻게든 떠받치려는 절박한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불이 난 극장에서 모두가 비상구를 향해 뛰어가는데 공짜 팝콘을 준다는 말에 솔깃해 다시 좌석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숫자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 당신의 구매력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에 들어간 돈은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당신은 자신의 돈을 꺼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자사주 처분 규제 완화는 겉으로는 주가 부양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고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세금을 돌려받았다며 자랑할 때 당신은 그가 감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의 크기를 가늠하며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마다 그것은 안전한 은행 예금에 있는 돈을 위험한 투기 자본으로 옮기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20%의 손실 보전 약속은 하락장의 초입에서는 작동하겠지만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같은 테마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곤 합니다. 당신이 가입하려는 펀드의 운용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위험을 극대화한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부의 의지나 정책 발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현금 흐름이라는 냉정한 숫자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인위적인 개입은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기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ISA 계좌에 돈을 묶어두는 동안 전 세계에는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주는 수많은 투자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형 펀드라는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펀드에 가입한 국민 개개인이 될 것입니다. 세력들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와 주가를 받쳐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의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순간 그들은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진짜 부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실물 자산 혹은 확정 금리를 주는 채권으로 자산을 조용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침체되어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만 홀로 독주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몇 푼의 세금을 아끼려다가 원금의 절반을 날리는 것은 마치 10원짜리 동전을 줍기 위해 달려오는 트럭 앞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산을 지키는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위험한 주식형 펀드에 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받아 달러로 환전해 나가는 시기에 환율이 급등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명백한 신호이므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공시가 뜨면 그들은 주가 부양을 위해 무리수를 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상승장에서는 짧게 느껴지지만 하락장에서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만큼 길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세제 혜택을 발표한 직후에 금융사들이 화려한 광고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상품의 품질보다는 마케팅으로 팔아야 하는 악성 재고일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블라인드 펀드 형식을 취한다면 당신은 내용물도 모르는 상자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여는 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인위적으로 뚫으려는 시도는 억눌려 있던 매도 물량을 자극하여 오히려 급격한 투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ISA 가입 열풍을 보도하며 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단기 고점이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미 손실이 난 상태에서 세금 혜택 때문에 매도를 주저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산 배분은 국내 주식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채권, 금, 해외 주식 등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에 나누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20%의 손실 한도는 개별 종목의 하락이 아니라 펀드 전체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당신의 체감 손실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 지루하지만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을 통해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포기하려는 현금의 유동성은 위기가 닥쳤을 때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줍거나 급한 불을 끄는 데 쓰일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짜 금융 전문가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상품을 사라고 외치지 않으며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듯 수직으로 추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수익이 났을 때만 의미가 있는 조건부, 보너스일 뿐, 원금 손실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은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폭탄 돌리기 게임에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 주가만 오른다면 그것은 실물 경제와 괴리된 거품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착륙이라는 말은 정부가 경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수사학일 뿐, 실제 시장의 조정은 언제나 거칠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막연한 희망 회로를 멈추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쳤을 때 내 가족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플랜 B를 가동해야 합니다. 남들이 대박을 꿈꾸며 줄을 설 때 당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이 붕괴했을 때 유일하게 헐값에 쇼핑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 권한입니다. 당신의 자산 바구니 안에 원화 자산만 가득하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당신의 인생 전체가 통째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축복이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부추기는 마케팅 속도에 휘말리지 말고 한 템포 늦게 움직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시끄러운 팡파르와 함께 오지 않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고 침묵이 흐를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세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옛말을 당신의 계좌로 직접 증명하는 꼴입니다. 투자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파도에 맞서려 하지 말고 파도가 덮치기 전에 안전한 고지로 미리 이동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창구 직원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당신의 수익률보다 자신의 판매 실적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직장인의 비애가 있습니다. 국민 성장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국가는 당신의 성장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각자의 생존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인구 구조가 급격히 무너지는 나라의 내수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냉철한 이성으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묶인 돈이 아니라 결혼이나 주거 마련 같은 인생의 중대사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껴야 할 감정은 수익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포모가 아니라 소중한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전한 공포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드는 오만함을 버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찰하며 그 흐름에 겸손하게 올라타야 합니다. 함정은 언제나 먹음직스러운 미끼와 함께 놓여 있으며 정부의 세제 혜택은 그 함정 위를 덮고 있는 얇은 나뭇잎일 뿐입니다. 기업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매도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어떠한 장밋빛 전망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좀비 기업들을 참아내고 스스로 돈을 잘 버는 우량한 기업만 남겨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하는 것은 당신이 믿었던 정책이고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당신이 비축해둔 현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귀를 막고 오직 팩트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당신만의 생존 매뉴얼을 완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금융기관이 쏟아내는 수많은 보고서 중에서 오직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이라는 본질적인 지표만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모든 자산의 상관관계가 일로 수렴하여 동반 추락하지만 오직 현금과 달러만이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가치를 보존합니다. 장기 투자는 우량한 자산에 머물 때만 유효하며 부실한 기초 체력을 가진 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가 투자하는 혁신 기업들이 실패했을 때 그 손실은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좌 잔고 삭제로 귀결됩니다.
청년들이여, 당신의 젊음과 시간을 저당 잡혀 얻은 소액의 세금 혜택이 훗날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십시오. 대주주가 세금 없이 자사주를 팔고 나가는 축제를 벌일 때 그 파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뒤늦게 입장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정부의 희망 섞인 구호일 뿐, 그것을 믿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불타는 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야를 한반도라는 좁은 우물 밖으로 돌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과 통화해 당신의 자산을 분산시켜야만 안전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지난 금융위기 때 정부와 언론이 했던 말들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꼼꼼히 복기해 보십시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배가 아파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는 순간 당신은 세력들이 설계한 설거지 작전의 희생양 확정입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남아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인내심에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투자의 철칙을 되새기며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뒤에 숨겨진 막대한 기회비용과 위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질 때 발생하는 충격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쥔 자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그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정부의 플랜 A가 실패할 확률에 대비하여 당신은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는 비상금과 생존 기술이 담긴 플랜 B를 가져야 합니다. 시장이 붕괴하는 그날, 텔레비전에 나와 장밋빛 전망을 떠들던 전문가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오직 당신 혼자만이 계좌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 게임에서 패배하더라도 다가올 거대한 붕괴 이후에 헐값의 자산을 쓸어 담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사냥감은 눈앞에 미끼만 보고 달려들지만 사냥꾼은 미끼 뒤에 숨겨진 덫을 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차이를 명심하십시오.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당신이 직접 검증한 데이터와 팩트만을 신뢰하는 습관만이 이 험난한 금융 정글에서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경고와 분석을 종합하여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최종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신기루를 쫓는 대신 어떤 경제적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현금 요새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늘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오직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명력을 유지하는 좀비 같은 자산들을 가차없이 잘라내십시오. 국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원화의 가치가 흔들려도 변함없는 수익을 가져다줄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매일 변하는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거대한 거시경제의 사이클을 공부하는데 투자하십시오. 고금리 부채는 유동성이 말라붙을 때 당신을 가장 먼저 바닥으로 끌고 내려갈 쇠사슬이므로 즉시 상환하여 끊어내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강철 같은 멘탈이야말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뉴스가 시장 진입이 안전하다고 대서특필할 때 그것을 오히려 당신의 비상탈출구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시스템의 유지이지 당신 개인의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가족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향후 3년간 발생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포기할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장기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안전망은 오직 당신의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저축과 금융 지식뿐입니다. 시장은 부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옮기는 냉혹한 시스템입니다. 국민 성장 ISA는 누군가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당신에게는 탈출 불가능한 황금 감옥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환율의 미세한 움직임을 예민하게 관찰하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광산 속의 카나리아가 되어줄 것입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언제 터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안일한 수동적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화려한 마케팅 소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금융기계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시스템을 돌리는 연료로 타버릴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생존자가 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잃는 것은 생존 수단을 잃는 것과 같으므로 목숨을 걸고 당신의 종잣돈을 사수하십시오. 언제나 깨어있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자본의 게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